안녕하세요. 깨는 언니예요. 오늘은 제가 몇 년 전에 전생 체험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를 잃고 좀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삶이 모두 다 이렇게 처참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막 잠겨 있을 때 그 의문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의문들, 물음표들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점집도 많이 가고, 뭐 타로, 사주, 이런 걸 진짜 많이 이제 보러 다녔어요. 정말 뭔가를 찾고 싶은 거에.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지, 내가 당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제가 종로에 있는 전생 체험하는 곳에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하고 2년 뒤에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근데 2년 동안 제가 괜히 예약 취소하자 이럴 마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도 아니야, 이거 반드시 한 번은 들어봐야 되겠어. 이게 거짓이든 뭐 하여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더라도 나는 그냥 듣고 싶어, 이런 마음에 2년을 기다리고 2년 뒤에 이제 가게 되었죠. 근데 그때 전생 체험 막 이제 하려고 했을 때에도 뭐 이런 체면이나 이런 거는 제가 선택을 그런 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체면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서 일단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언가에 막 현혹되거나, 이게 누군가 저한테 그런 말도 한 적 있거든요. 어머, 너는 참 사기 안 당하겠다. 이게 얘기는 다 들어주긴 하지만 제가 이게 촉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래, 이 사람 얘기는 충분히 알겠어,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걸 알겠어, 하지만 나는 여기에 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내 뭐 생년월일, 뭐 시, 이거랑 내가 보고 싶은 사람 4명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아들, 그 다음 우리 딸, 그 다음 이제 전 남편, 그때도 이혼한 당시였으니까 전 남편, 그리고 그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지인, 동생, 얘를 이제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생에 4세기 뭐 그때 뭐 신부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그냥 수도의 길을 하는 그냥 그런 뭐 신의 뭐 하여튼 신부님이었대요. 되게 어려운 말을 막 많이 해줬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도 제가 신부 15세기 16세기 하여튼 이제 그쯤에 신부 수업을 하는 이제 그런 귀족, 굉장히 높은 귀족의 자녀였는데, 이제 내가 이게 내가 수도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갖다 주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때 당시에 노예를 이제 파는 노예 상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장수가 전쟁이 났어.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옛날에는 많이 죽여야 몇백 명이었을 텐데, 나는 그때 내가 죽인 뭐 배에다 뭐 그런 노예들을 가득 실어서 뭐 한 달 넘게 가는데, 그 동안에 굶어 죽고 압사하고 뭐 이런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사람들이 몇만 명에 달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분 말로는 업이 이렇게나 깊은데 깊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젊은 이제 그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 그리고 사랑받을 권리, 그 모든 생을 누려야 할 그 모든 권리를 제가 다 뺏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그 전생이라는 거,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은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나는 내 부모와 내 자식 요만큼만 잃어도 세상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은 거잖아요.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은 그들의 세상, 그들의 우주 자체를 내가 그냥 삼켜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됐어요. 충분히. 아,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때 그분이 계속 말을 이어서 해주는 말이 저보고 요즘엔 영성지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영성지수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분 하는 말이 영적인 그 능력, 정신세계가 뭐 종교 지도자급보다 높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늘 이상하게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그런 게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늘 옳은 것만 했겠냐. 근데 옳지 않은 것을 손 댔을 때 나한테 오는 그 죄책감, 뭐 양심에 찔리는 그 수준이 너무 세고 높아서 그냥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올바른 길로 갈 거야. 라고 지금까지 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 말로는 제가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늘 바닥이었대요. 뭐 자살하거나 아니면 어디 기생이었거나 뭐 술집 잡부 이런 식으로만 계속 태어났대요. 그런데 가장 큰 형벌이 그때 내 귀족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고귀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 성품을 그대로 타고난 상태로 그런 술집 잡부 같은 그런 환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긋나서 나의 그 현실과 나의 생각이 어긋나서 늘 항상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안 좋았다고 늘 그렇게 생을 되풀이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이번 생에 이 모든 나의 죄의 값은 끝나게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큰애는 그때 제가 노예 상인이었을 그 당시에 저의 절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절친인데 이제 우리 아들은 굉장히 나는 이제 귀족 신분도 높은 사람이고 우리 아들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노예를 이제 뭐 할 때 배부터 시작해 사람들 막 데리고 가는 그런 모든 비용을 이 아들이 그냥 다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딸은 그때 당시에도 나의 이제 부인이었다고 해요. 그때도 평생 그냥 내 옆에서 내 말을 순종하면서 내 옆을 지켰던 사람. 그런데 하는 말이 이번 생에도 역시나 나의 딸은 내 옆에서 순종하면서 나를 이제 보호자하고 보필하는 그렇게 이제 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때 당시에 아들하고 나하고 지은 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그나마 돈을 나한테 대꾸고 나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아들은 이번 생에서 뭐 이제 즉결 심판식으로 그냥 사형, 예를 들면 그렇게 쉽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사형이다 이렇게 받은 거고 나는 종신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좀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근데 반드시 나의 아들이어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데미지가 더 클 테니까, 셀 테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나의 자식이 죽는 게 솔직히 더 엄청난 데미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했던 거는 애 아빠였거든요. 전 남편. 그래서 이제 넣었을 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전생에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전생에는 귀족 신분이 아니고 원주민 신분인데 자기도 원주민이면서 같은 종족인 다른 원주민을 잡아다가 나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치다가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더 욕심이 생기니까는 원주민을 자꾸 빼돌려서 자기가 다른 방도로 이제 팔다가 나한테 걸려서 추방일 당했다. 근데 이번 생에도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친했던 그 친구를 넣었을 때는 제가 조선 후기에 기생집을 했대요. 조선 후기에 제가 기생집을 이제 크게 했는데
그때 당시 내가 이제 그냥 주인이었고, 그 친구는 제가 뭐 이제 기생이니까 뭐 춤, 악기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는 이제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자꾸 다른 사내한테 마음을 뺏기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호되게 좀 엄한 스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엄해서 그 친구가 그때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이번 생에 다시 만났다고. 이제 그런 전생을 이제 다 보고 와서 솔직히 저는 너무 후련했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내가 평생을 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 마음들, 불편함들, 가족의 죽음도 이제 되게 크지만 그 외적인 사건들이 나한테 너무나 많았어요. 보통 한 사람이 한 가지의 뭐 사연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한테 그냥 계속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충분히 많이 이해가 됐어요. 나 되게 예전에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내가 돈 욕심으로 이제 마음이 그때 잠깐 어두워진 거지, 본연의 나의 그 마음은 다시 금방 찾았다고는 했는데 그 죗값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은 너무 잘 살았다? 그 마음을 붙들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마음을 내 중심,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내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한테 앞으로 결혼하실 거냐고 그래서 아유, 이번 생에 제 인연이 없는 거 알겠다고. 그리고 저의 행복은 저는 그냥 다음 생으로 미루겠다고. 올해 이제 이번 생에 내가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달게 받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노을을 봤을 때 저는 눈물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마 엄청 많이 울 거라고, 그때 본인이 알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내 삶의 끝자락에 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 남자 꼭 붙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있긴 있을까요? 그냥 계속 기다리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전생 그때 이제 그분이 또 했던 말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생을 보러 온 사람은 엄청 많이 실망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처음에 이제 보기 전에 이런 전생이나 영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그게 뭘까 하면서 예,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이제 하면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상황도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제가 뜨문뜨문 질문을 하지 거의 얘기를 이제 듣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들어가자마자 핸드폰 꺼내서 녹음을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다 이해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시간은 딱 30분. 그때 당시에 30분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누르고 이제 다 녹음하고 집에 오는 길에 그때도 저는 광주 살았으니까 서울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들으면서 왔죠. 그래가지고는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고 진짜로 나중에 들을수록 이해가 이제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전생 본 썰인데 또 저는 이제 독특한 거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는 나중에 내가 무속인하고 정말 싸운 얘기도 한번 나중에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깨는 언니였습니다.